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준데르트 지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테오도루스 반 고흐는 목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코르넬리아 카르벤투스는 1857년에 그의 동생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 테오도루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864년 빈센트는 부모와 떨어져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가난으로 15세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869년 빈센트는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빈센트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873년부터는 빈센트의 동생인 테오도 브리셸 지점 구필화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873년 3월 빈센트는 헤이그를 떠나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영국에 머물렀으며 1875년부터는 파리 지점에서 일하였습니다. 빈센트는 런던에서부터 신비주의에 빠져 화랑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빈센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그는 결국 화랑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성직자의 길을 열망하던 빈센트는 파리를 떠나 영국 램스케이트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탐독하고 설교 활동을 하였으며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빈센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낙방하였고 전도사 양성학교에서도 그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 6개월간 전도 활동만을 허가하였습니다. 빈센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리나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최하층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지내며 전도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신도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교회로부터 전도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80년 시리에 빠진 빈센트는 그동안 계속해온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빈센트는 미술 공부를 위해 다시 파리로 갔습니다. 드로잉에 관한 기초 지식이 부족했던 빈센트는 라파르트라는 5살 아래의 미술학도에게서 드로잉을 배웠습니다. 이후 빈센트의 외사촌이자 헤이그와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톤 모베의 화실에서 유화를 그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빈센트는 그동안 열광했던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사인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격한 성격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은 충고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그에게 그림을 지도하던 안톤 모베아도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크리스틴이라는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동거를 하며 지냈는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였습니다. 빈센트의 가족은 그가 크리스틴과 지내는 것을 우려하였고 동생 테오도 그녀와 헤어지기를 강요하였습니다. 빈센트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하였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그녀와 어린아이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빈센트는 브리셀, 헤이그, 앙베르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그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노동자 또는 농민, 하층민의 생활과 풍경을 그렸습니다. 초기의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은 이 무렵의 작품입니다. 1886년 화상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 테오를 찾아서 파리에 나온 빈센트는 코르몽의 화숙에서 베르나르와 툴루즈 로트레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파의 밝은 그림과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에 접함으로써 그때까지의 렘브란트와 밀레풍의 어두운 화풍에서 밝은 화풍으로 바뀌었으며 정열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화상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곧 파리라는 대도시 생활의 실증을 느껴 1888년 2월 보다 밝은 태양을 찾아서 프랑스 아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를로 이주한 뒤부터 죽을 때까지의 약 2년 반이야말로 빈센트 반 고흐 예술의 참다운 개화기였습니다. 그는 그곳의 밝은 태양에 감격하였으며 아르레 도개교, 해바라기와 같은 걸작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예술촌 건설을 꿈꾸고 고겐과 베르나르에게 그곳으로 올 것을 끈질기게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폴 고겐과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성격 차이가 심해 순조롭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빈센트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고겐과 다툼 끝에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 빈센트의 생활은 발작과 입원의 연속이었으며 발작이 없을 때에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마구 그림을 그려댔습니다. 발작과 그림 제작에 지쳐 파리 근교 오베르에 있는 의사 가시에게 찾아간 것은 1890년 5월이었습니다. 한때의 건강 회복으로 발작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또다시 쇠약해져 끝내 권총 자살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화가라는 인상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준 것은 1903년의 유작전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20세기 초의 야수파 화가들의 최초의 큰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있는데
40점 가까운 자화상 이외에도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 등이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